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 자본주의 사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 산업사회, 그다음에 노동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로? 노동자가 욕망하는 이야기니까 뭐 재벌 3세가 나와도 노동자의 꿈이 담긴 이야기죠. 노동자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날의 노동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장식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되게 단일한 세계관 속에서 이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출발을 했다고들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주로 불란서 문학 작품이고 아니면 영국 작품이고 이러는데요. 프랑켄슈타인 메리 셀리 이 작품 진짜 빨리 나오는데 산업혁명 때문일까요? 이 작품이 1805년인가 그래서 아주 빨리 있죠. 19세기 초반에. 근데 이제 그런 괴물 같은 인조인간 얘기도 있지만 내가 이 낯선 대도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러한 심성이 근대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 자본주의형 인간의 심상이라면 그걸 완전히 이야기로 모델을 붙인 게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는 작품이고 이게 1835년 작품입니다. 그 이후로 그 소설이 너무 그 대도시 불란서 대도시 파리에 막 기차 타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그 소설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대중문학으로서 빅히트를 친 다음에 이후의 소설가들이 그 소설의 문법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 소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집에 이제 지방의 똑똑한 첫째 아들이 엄마 여동생이 이렇게 뒷바라지한 거 들고 그 상경해가지고 출세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출세를 하는 방법이 뭐 정직하게 돈을 번다 이렇다기보다는 뭐 여자 꼬셔가지고 뭐 사교계에 입성하고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되게 거칠고 노골적인데 뭐랄까, 인생이 자기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그 다음에 도달하는 데가 어디냐면, 뭐, 냉혹한 그런 인간들이 사는 우글우글 모여있는 이상한 사교계죠, 사교계. 근데 그러더라고 해도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 냉혹하다, 이런 걸 조망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처럼 읽혔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봉화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이렇게 강을 건넜다 온다고 해서 새 전체가 그 오늘 과제의 질문을 많이 쓰셨던데요. 숲이란 도대체 어떤 데냐 도대체 다시 내가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고 나도 알게 된달까? 그런 게 없는. 그리고 내가 뭘 한다는 것의 의미를 혼자서 찾을 수가 없는 주체나 그 성공 신화가 도배하는 세계의 이야기랑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아니, 오늘 지영쌤이 쓰신 거랑 유리쌤이 글 쓰신 걸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딴 건데 지영쌤 매주 글을 써보니까 물론 많이 쓰신 건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네, 짧지만. 짧지만 네. 짧지만 매주 쓴다는 게 좀 힘드네요. 이게 동화 속에서 그런 걸 찾는 거라 요 좀 요번 편 이번 주는 좀 쉽게 찾았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또 다른 것도 더 덧붙여서 쓰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 가지고 6 시까지 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 썼는데요. 네네. 예. 아무튼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동화 속에서 그런 걸 찾고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좀 글을 써서 제 생각을 적는다는 게. 네네네. 그 조금 진도가 나가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 이 글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그 운동이랑 지영쌤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 아닌데, 그냥 운동이랑 그 수련을 하루도 안 하면 이렇게 막 망가지겠죠? 그렇죠, 지영쌤? 네. 네, 그거랑 비슷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한 6번 바짝 하면은 조금, 어, 하니까 괜찮고. 유리쌤도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이번에 많이 쓰셨는데요.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 저는 재미있었는데 쓰면서 너무 글이
길어져서 지루하기도 했고요. 제가 제 글 쓰면서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영쌤의 글을 또 소리가 지영쌤, 예, 지영쌤 글을 또 읽고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성큼성큼 선명하게 잘 도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어가듯이 그렇게, 글을 썼나. 이게 이제 자책은 아니고, 이제 그냥 그런 차이를 보는데, 이게 젊고 건강하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글 소재랄까? 이 미야자와 겐지의 그 목련이나 인드라의 그물 자체는 정말 길에서 막 산에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막 깼다가 막 쓰러지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비교를 자꾸 하면서 쓰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주문이 많은 요리점에서 그 두 사람이 그 도시에서 온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사 중에, "아, 걷기 싫어. 뭐 먹고 싶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더 각각하겠죠. 근데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니까 이렇게 더디게 이해가 나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세상에 자기 분석과 자기 비평이 완전 그렇구나.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관건은 내가 쓸 수 있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대신에 안 써본 방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두 분의 글도 그렇고 우리의 관점주의가 이번 학기 키워드인데 관점을 넘는다고 해서 넘어지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왜 넘어야 되나? 이거는 왜 넘어야 되나? 요런 데에 대해서 이제 지영쌤이 말씀해 주신 거죠. 왜 넘어야 되나? 그 다음에 유리쌤도 넘으면 이런 게 보인다라고 써주셔가지고 저의 어제 제 관점을 깨는 도전 앞에서 이게 두 분의 글을 제가 용기를 이렇게 받게 됐고, 관점을 넘는다는 게 자기가 하는 생각 방식, 아까 유리쌤 말씀하신 내 취향 이런 거를 진짜로 내가 내려놓겠다고. 그거를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결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겸손한 모드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모드이기 때문에. 막 잘난 척하는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아침에 되게 착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어, 반드시 넘어간다라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작품 끝까지 선생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좋네요. 이거 어디서 얘기해? 이런 저의 고민을.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지만 관점을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내가 관점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이제 어제 저 같은 경우에, 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갇혀 있었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판단은 누가 하지? 이 철학적으로 떠오르시죠? 갇혀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니. 그게 제가 어제 갇혀있는 줄 몰랐던 거죠. 이 도대체 그 독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거기서 저는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상정했고, 그러면 그게 좋아하는 애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관점이 거기 끝났다. 그래서 관점이 갇혀있다는 거를 알거나 판단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요런 것도 어제 하나 배운 겁니다. 그런 관점, 그런 입장에서 서서 작품을 해석할 때 이번 주에 읽었던 작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학교 돼지. 농업학교 돼지. 농업학교 돼지는 그 돼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에 내가 처해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쪽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냐면 몰라요. 그러니까 관점에 갇힌 두 사람이 한 조건에 놓이면 서로 그러니까 한쪽이 어느 쪽에 상처를 주게 되고 한쪽은 완전히 바보 같은 상태. 이 돼지한테는 희망이 없잖아요. 돼지는 지금 출구가 없어요. 돼지는 지금 어,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이 작품은 돼지가 불쌍해로 끝났어.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구원을 못 받은 서사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독자에게는 두 관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화해의 지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영쌤이 첫 번째 문단에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거 제가 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갇혀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이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진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플랜턴 농업학교의 돼지처럼 이게 양쪽 다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돼지가 인간을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굶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번 주에. 근데 자,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관점이 충돌한다는 거를 아는 유일한 국면이 적대할 때예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를 좋아하는 애들끼리는 관점이 충돌할 리가 없어. 그 세계 안에서 그냥 감독님 감독님 하면서 하나가 되면 돼. 그런데 이 관점이 충돌하는 거는 그 작품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봐. 이런 거라든가. 그 주인공이 그럼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를 마주치려면은 자, 이게 인류학입니다. 그 적대만 가능한 거예요. 적대만. 웬만큼 비슷해서는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사이가 좋고 지금 이 팀은 되게 수준이 빠르게 그, 제가 공부한 제 짬밥에 비추어 보면은 되게 빠르게 팀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동아의 힘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그 성정이 이렇게 잘 된 거긴 한데 그러더라 그래도 남이 보면 이해 못하는 게 천지겠지.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려면 진짜 적대를 해야 되네, 적대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힌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적대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면 넌 죽어야 돼. 이거는 적대죠, 적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식의 동아일력 본령으로 돌아가면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유리쌤, 지영쌤, 그냥 공부가 되려면 여기서 그러니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하나 더 그냥 써두실까요? 관점의 차이는 그 장면이 언제냐? 육식의 장면이다. 살고 죽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적대를 하는 걸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건너가다라는 게 지영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도였는데, 관점의 차이를 너는 고기고 나는 먹는 자고 이러는데, 이거를 넘는다는 게, 건너간다는 게 뭐지죠, 뭐지? 이제 그거를 오늘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어떻게, 왜 건너가야 되는 건 풀었고, 어떻게 건너가냐에 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방법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가 과학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게 이제 불교죠, 불교. 법을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법학을 몰라가지고, 근데 그걸 알아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좋은 독해 방법은 아닌데요. 우리끼리 그냥 몰라도 그거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넘거나, 불교로 넘거나. 그래서 유리쌤이 마지막에 쓰신 유리쌤 글이 아주 좋았어요. 저희 페이스북에 제가 이거를 잘 올리고 싶은데, 또 막 그 때를 놓치고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류리쌤이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류리쌤이 쓰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선하고 순수하고 고귀한 면모들을 담은 이야기들의 묶음에 이어 이제 소재를 빌어서 최고점 한계를 그러니까 과학이 가진 한계를 넘어선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과학도 어떻게 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베스테리안 대축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생물 전체로 봤을 때 어떻다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먹을 수밖에 없다. 뭐 생물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 적대하는 관점에 위계나 질서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근데 베스테리안 대축제에 뒤에 가면은 과학 말고
만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는다는 거는 일단 구체적으로는 고기는 일단 안 먹는 게 좋아. 이런 수준에서 만물의 연결상을 강조하면서 이 관점을 넘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해서 유리쌤의 이 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자, 과학도 넘는데 그거로는 부족하고 학문적 알매에 더해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한 차원 더 간다. 그러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이제 세식 신도들이 깨달음을 축하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리쌤 적대하는 관점을 넘어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 그래서 유리쌤이 쓰죠. 이게 그 마지막이 해석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축하하고 있다라는 유리쌤 해석이 좋은데,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만세라기보다 이게 지금 그 학술들처럼 서로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이 관점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대로 가는 거죠. 과학을 딛고. 그래서 그 깨달음에 가면은 이제 책이 끝난다. 그 겐지의 작품 세계에서 홀로 모두 건너야 할 험하고 어두운 골짜기와 벼랑들을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의 한계에 갇혀 있는데 왜 그 안개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어떤 수준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 그 다음에 시, 근데 이런 건 되게 문학이 넘는다. 이래서 자기 동화 쓰는 동화론을 그 용과 시인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 그냥 직관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적대하지 않아도 만물이 연결되어 있고 관점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게 파악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노래를 부르면 알게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윌쌤의 해석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관점의 차이를 노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를 넘어가도록 인식론적으로 서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부딪혀 봐야 돼. 이래서 자, 오늘 읽은 거를 굳이 정리를 해보면은 관점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두 개, 과학하고 그다음에 종교 둘 다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역시 학교파예요. 그런데 시나 안개 속을 거닌다, 꿈에서 뭘 본다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되게 상황적이어서 그는 적대가 아니죠. 그냥 되게 좋은 일로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쭉 펼쳐보면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넘나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안개, 꿈, 상상, 시. 그 다음에 관점의 차이가 극대화될 때 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 과학, 종교. 이렇게 되고 자기 관점에 갇히면은 돼지가 되거나 농업학교의 돼지가 되거나 농업학교의 교장이 되니까 그거는 지영쌤의 언어에 따르면은 되게 위계적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바보처럼 죽는 거죠. 불쌍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관점을 건너가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네요. 지금 지영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그 동화가 이렇게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아무 말? 무엇이든. 네, 어쨌든 그 농학교 수업 돼지 어쨌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관점이 갇힌 두 사람이 하나의 조건에 놓이게 된 상황이라는 걸 그때 당시 읽을 때는 좀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민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상황이었구나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매우 자유롭지 않은 돼지는 항상 당하게 되고 이제 교장은 뭔가 계속 상처를 준다거나 이제 요런 식으로 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중 이제 하나가 이제 일단 관점을 넘어간다는 거, 관점을 건너간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것과 그리고 맨 처음에는 딱 쓰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났어요. 어쨌든 그 관점을 넘어간다는 건 이 이분법을 넘어간다는 건데 '우리는 왜 이분법을 넘어야 되지?'
그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1 주차 때 저희가 그 포식자에서 피식자 그 책을 읽을 때 '우와 이런 생각은 신선하다. 처음이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되게 좋다.' 하면서 이런 감정들에 가려서 '이분법을 왜 넘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것에 너무 감탄하면서 '그냥 이분법을 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우리가 이걸 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제 나름대로의 그냥 정리한 게 저 정도고요. 예. 을 그리고 이제 뭘 말하려고 했는지 좀 까먹었는데 방금 뭐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계속해 볼 만한 작품은 돼지. 음음. 지영 쌤에게서도. 돼지고, 그 돼지가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이분법을 안 넣으면 위기에 갇힌다보다 지영 쌤 어떻게 되냐면 무지의 지옥에 있는 거죠. 음. 그래야 비육한, 그러니까 요렇게 읽을 때만 이 동화, 요렇게 읽으면 이 동화를 불쌍한 뭐 돼지고기 비판 이거보다는 더 세게 생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동정하라. 돼지는 지금 동정도 자시고 뭘 동정할 여지가 없어요. 돼지한테는 지금 출구가 없어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고 이게 농학교잖아요. 그 다시 지식 비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그 축제장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미야자와 겐지가 모호하게 쓰는 것 같지만 공부를 하는 거, 깨달으는 어떤 지적 노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더듬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원쌤 지금 어떠십니까? 이번 주에 형원쌤도 일단 진도를 많이 나가셨는데, 네. 지금 어떤 생각이 든다? 저도 그냥 저는 편지 나오는 용과 뱀은 그렇게 가는데 어, 왜 돼지는 그렇게 못 가는가 그 차이만 봤지, 이 어떤 관점에 갇힌 그걸 갖다 저는 거기까지 어떤 관점까지 못 나아가고 그냥 용은 어떤 자발성이 있는 거고 돼지는 자발성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다 가나 그런 정도만 파악한 것 같아서 지금 이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 네. 지금 이거는 그 인력 시간에 진짜 인류학에서 나오는 관점의 차이고, 근데 오늘 하원쌤 과제 선생님들 보셨겠지만, 제 생각에 하원쌤이 쓰신 것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쓰신 다른 거는 이제 못 보지만, 인류학 과제를 쓰신 걸 포함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는 더 구체적인 분석인데, 많이 도달한 건데, 요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쌤 분석 조금 이따 하고 그 향후쌤 분석이 아주 좋은데 자, 요는 뭐냐면 내 관점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네 관점이 돼도 안 돼. 이거를 건너다. 이게 지영쌤이 건너야 됩니다. 건너 있는 상태, 계속 건너려는 노력, 그게 유리쌤에 따르면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점을 좀 상위 관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통 신이라고 명명되죠. 근데 향우님 잘 보세요. 상위 관점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용 같은 애들. 근데 그 애들이 그 편지에 있지만 자기를 다 내줘.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 신 안 되는 이유는 그 깨달은 상태가 모두에게 다시 깨달음으로 내려오는 운동이 있죠. 형쌤 지금 그런 짓이죠, 요게. 그래서 용과 돼지가 지금 이거 형쌤 글로 가서 해야 되는데 용과 돼지가 지금 위치가 다른 형쌤 느낌은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용은 다 아는 애고 깨달은 자고 돼지는 무지한 자니까 돼지 고기로 고기를 주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로서 누구에게 먹이가 되는 건 모든 걸 해. 형수님 너무 잘 포착을 하셨고 지금 용어를 제가 좀 수정을 하면은 그 고쳐 보시죠, 형원쌤.
요렇게. 요게, 쌤들 글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하쌤 글도 이번에 좋네요. 제가 연하쌤한테만, 장해. 어, 바다가 잤는데, 그럼 그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데, 전체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관점은 상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관점을 건넌다라는 게. 그렇죠? 형님 지금 피라미드가 그려지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용하고 돼지는 다르다. 지금 어떠세요, 형원쌤? 네, 관점에 갇힌 자와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무지의 세계에 있는 자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용은 부처님의 전신이고 돼지는 그 학교의 고기죠, 고기. 그러니까 일단 다시 정리를 하면은 출발이 지금 다르다. 출발이 다른 건 근데 괜찮아. 출발이 다른 거여서 자, 여기서 편지로 가볼까요? 편지 선생님들 우레가 용의 해가 아닌가? 용. 이래서 편지로 가보면은 선생님들 책에도 345페이지일까요? 맞다. 용의 편지에 가면 옛날 어떤 곳에 한 마리 용이 살았습니다. 힘이 무척 세고 무섭게 생긴데 맹독이 있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용을 만나면 약한 자는 본 것만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강한 자라도 독이 닿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용이 어느 날 마음이 착해져. 어느 날 갑자기 착해져. 앞으로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혜원쌤 용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해질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혜원쌤 그냥 글 쓰는 우리한테는 계산만 필요합니다. 돼지는 결심을 하나 이런 거죠. 이게 자발성의 문턱인데 돼지가 못한다면 못하는 조건이 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1번은 용은 이제 결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숲속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가만히 돌을 생각한다. 이런 게 있네요. 혜원쌤 지금 그, 혜원쌤도 되게 속도가 빠르시고, 저도 되게, 여러분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로 다 빠른데, 아무튼 우리 둘은 좀 천천히 가야 된다. 근데 이거 보면은 착해진다, 돌을 생각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돼지는 결심도 안 되고 생각도 지금 못 한다. 근데 이게 돼지 탓이냐, 조건 탓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분석해 보면 되죠. 미야자와 겐지에게. 자, 그래서 대체로 용이 뱀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뱀을 보고, 이 용인데, 뱀을 보고, 이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러니까 현상을 착각하는 거잖아요. 용인데 뱀인 줄 알고, 그래서 머리를 누르고 가죽을 벗겨 용은 잠을 깨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이면 이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냥꾼들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지. 지금 내가 숨만 한 번 쉬어도 이 한 번이 띄어쓰기가 원래 두 번이 없으면 한 번을 붙여 쓰는데 여기 그 표기가 이렇게 출판해서 잘못한 거 아닌가? 아무튼 한 번이 내가 소개팅을 한 번 해봤어. 이거를 붙였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띄었으면 두 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한 번 쉬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해도 독이 다 바로 죽게 된다. 하지만 얼마 전 더는 나쁜 짓을 않겠다고 맹세한 데다가, 그러니까 형원쌤, 이 용은 얘들이 1차적 문제이 뭐가 뭐냐면은 내 결심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난 그런 결단을 했어. 해치지 않은 내 결단, 그게 나야. 그 다음에 이 사냥꾼들을 죽이면 너무 가볍다. 이 몸 따위는 그만 내버리고 참고 참아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원쌤이 쓰신 거 1번. 자발적인데, 형은 요거보다 더 좀 숭고하고 이제 고상하게, 그러니까 신성하게 쓴 거죠. 결심하고 해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내 결심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이게 얼마나 개똥 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를 용인데 뱀인 줄 알고 쟤들은 죽을 지경에 지금 저것들이 너무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바보 같은 애들인데 그래서 너무 가엾다고. 내가 나라도 망할 수 있는데 저 어처구니 없는 애들한테 나를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너그럽죠, 너그러워. 자기는 신인데, 부처의 화신인데, 길 가다가 막 애들 찌찌거리는 거기에 그거 다 받아주고 자기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형원 씨 느낌이 오시죠? 이 자발성 전후에서 동화를 더 읽는다. 그 다음에 해석을 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형원쌤, 희생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희생이라기보다 해석을 더하면, 내가 이렇게 뭘 위해서 아니면 뭐 어려움을, 그러니까 희생보다 자기 결심을 실현하는 거? 어떤 너그러움? 왜 엄마가 애들 뭐 바다가 말도 안 되고 뭐 자다 깨다 하는데, 내가 희생을 해서, 좀 수가 낮은 거고, 내가 너보다는 어른이고, 내가 너보다는 그게 괜찮으니까 그냥 해준다고. 근데 바다도 아닌데 옆집 애가 우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일 때문에 내가 빠그라져도 그 미천한 것들 때문에도 내가 뭘 한다. 형원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 희생이란 단어보다 더 쓸 수 있다. 지금 어떠십니까? 더 쓸 수 있었네요. 이러시면 안 돼, 진짜. 형원쌤 뭐, 희생이 아니라 어떤 뭐 갑자기 깨달았던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자기 그러니까 깨달아서 그 수행 어떤 그 경지에 이른 그걸 갖다 실천하게 네, 하는 그런 의미가 네네네.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형원쌤 여기서 무슨 과제가 있냐면, 희생이 아니면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통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잡이라든가, 음, 이렇게 종일 쓰는. 근데 그런 단어를 딱 찾아내서 잡이라는 단어를 내가 얻어야,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그 단어를 딱 얻어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맞춰가지고 단어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 용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용이 그래서 이게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이게 그러니까 약간 희생자보다 각오를 하고 눈을 감고 고통을 참고 그 비천한 애들이 찌글거려도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 사람이 독에 닿지 않도록 자기 숨을 참고 이게 지금 대단한 경지죠. 나를 해하려는 자가 내 거친 숨에 다치게 될까 봐 내 숨을 참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겐지가 어느 수준으로 깨달음의 상태를 보는 건지가 지금 이게 어렵고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윤리적으로 그 되게 복잡하게끔 윤리를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작품으로 알베르티의 포스트라고 제가 읽어본 게 1차나니까 그렇지만 그 작품도 읽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헌신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다 바쳐라, 패스트가 와도 너를 던져. 근데 이거는 좀 더 미야자와 겐지는 높다. 근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유리쌤 이런 수준이라고 본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벼가 돌이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우리한테 뭐를 해준다. 지금 여기 지난 시즌에 이게 인류학 시간에 이번 주 화요일에도 나온 테마인데요. 보통 우문자 사회의 신하들은 동물이 한도 없이 너그럽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애들이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야, 너 나 없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충고로 걸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냥꾼들의 어떤 이기적인 말장난 이렇다기보다 자연을 되게 너그러운 존재로 보죠. 그러니까 관점을 건너면은 거기에는 자비, 너그러움, 깨달음, 베품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있다. 그러면 건넌다는 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건넌다는 게 형원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본 논리에 따르면은 과학이거나 종교잖아요. 과학이나 건너는 노력, 건너지는 거 말고 건너는 노력이 과학이나 종교에 다 지적 노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용은 그 두 개를 다 한다. 돼지는 지금 그게 뭐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계속 보면 용이 그 이제 가죽이 없는 빨간 살만 남 이런 거 되게 잘 쓰죠. 되게 노골적인 그러니까 플랜던 농어밖에 되지. 제가 그거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필요하나 이 정도로 그냥 고통받았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거 재밌으시죠? 어떤 작품을 제가 소설을 보면 이게 왜, 뭐, 노골적인 섹스씬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뭐 이런 수준인데, 과연? 뭐, 이렇게, 그래도 정도 이런 게 있는데, 이철래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미국의 그 분의 소설이 최근 건 안 읽어봤는데, 뒤로 갈수록 이 불필요해. 그러니까 식민지 학살 이런 거를 다루는 장면이 되게 많이 오는데 이까지는 안 필요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농업학교 돼지가 비웃기 때문에 뭐 죽었습니다면 너무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 요는 그런 거를 쓰는 거에도 쾌락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적 재능이 거기서 치달을 수가 있고 그런데 반면에 그런 걸 계속 직면하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겐지가 좋은 얘기하는 사람 같지만 인생의 비참과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광고도 있던데 바다 때문에 행복하시죠? 바다 때문에 아닌가? 저는 현소 때문에 행복한데 현소 때문에 죽고도 싶죠. 이거를 죽일까 말까 하는 저는 안 그러시는가? 다른 분들도 그런 거를 하나 직면을 한다면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그런 수준에서 그 비웃기가 나온 것 같고, 좀, 그러니까 형원 쌤 작품이 이제 좀 더, 결이 좀 다르지만 비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합니다. 그때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어서 땅이 무척 뜨거웠기 때문에 용은 괴로움에 버둥거리며 물이 이거 너무 잘 썼죠. 가 없잖아요. 땅을 직방으로 맞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고통이 금방 느껴지시죠? 필요가 없는 맨살이 느끼는 햇살이래. 게다가 이 용, 뱀, 물, 이 습기인데.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그때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용의 몸을 먹으려고 다가와. 아직 고통이 끝나지가 않아. 막 이게 해가 뜨겁고 벌레가 들어오는데 용은 다시 생각합니다. 이게 형성 대단하죠. 용이 결심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이 몸을 수많은 벌레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도를 위해서야. 지금 이 몸을 벌레에게 주면 마침내 이 벌레들에게도 진정한 도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 평원쌤 여기서 더 쓰십니다. 어떤 걸 쓰시냐면은 이때, 그러니까 자발성 여기까지 아주 잘했는데 더 가는 거예요, 더. 이건 너그러움의 행위고 이때 고기를 주는 건 도를 온 우주에 이 깨달음이 퍼지기를. 그러면 먹는다는 거는 도의 교육현상이죠, 도의.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게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고기를 먹는다는 게 자, 고기 입장에서 도를 가르치는 장인 거예요. 지금 관점이 어디서 먹는다는 사건을 먹는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먹는 걸 먹는 쪽에서 이 고기는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난 여기에 나를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이 그 상위 관점, 그 다음에 깨달음의 관점, 먹는 것을 자,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 베스테리안도 있고 그 우리가 첫 번째 읽은 그 책이 네가 먹힌다고 생각 좀 하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까지 되게 좋죠. 그까지 아주 좋죠. 내가 누군가에게 먹힐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거는 먹힌다면 용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음 버전으로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가 비웃기에 살찌우진 이 상태로 고기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건 그냥 그 해가 돼. 이 신성한 우주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고 더 갈게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데 진정한 그리고 꼼짝 안 하지. 그러니까 물에 가다가 안 가. 왜냐면 물에 가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지영생. 물에 가면 내가 살잖아. 내 관점과 신체성을 보존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 물에 갈 수 있는데 안 가. 지금 나는 너에게 나를 노래 가사 너의 영화 지금 너에게 나를 바쳐. 그래서 꼼짝 안 해. 지금 이 용이 숨을 참았어. 꼼짝을 안 해. 이 오해와 어리석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런데 몸을 먹을 수 있게 꼭 말라주고 죽은 뒤 용은 천상에서 태어나고 부처님이 되어 최고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안겨줘. 용도 자기가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겨줘. 용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의 벌레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진정한 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편지 1번이 먹히는 자에 대해서 돼지는 불쌍해가 아닙니다, 지금. 돼지고기는, 저게 돼지가 불쌍하게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식에 대한 전면 긍정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는 자의 마음은 이런 거라고. 깨달음으로 너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기가 고통받으니까 고통은 나도 겪어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저 살아있는 저런 애들도 고통은 겪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채식 육식보다는 지금 이건 육식의 긍정이고 육식을 하라는 거야. 육식을 하는데 그거를 네가 먹는 것이 너보다 훨씬 더 상위 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은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가지를 보아서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책 있잖아요. 악어의 눈. 악어의 눈보다 이 책이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준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이 작품. 그다음에 이게 제일 높고 설명이 아주 적극적이고 베스트셀러 내 축제는 아직도 그냥 관점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뭐 하게죠, 하게. 자, 이러면 선생님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우리가 진짜 이 미야자와 겐지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형원쌤 덕분에. 형원쌤? 돼지가 가위 눌리고 이러시니까 아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위 눌리고 이런 거 아 이런 거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내 사고는 얘가 불쌍하다는 데 머물러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어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고 일단 아, 이 얘기가 미야자와 겐지.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모두에게 깨달음으로 내려오는 운동이라는 이 말씀은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미야자와 겐지는 동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아, 그게 좋은 질문. 모르겠다 아직. 그러니까 처음에는 돼지가 정말 저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쌍 네네. 그리고 네네.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세심하게 이제 묘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불쌍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용을 이렇게 형원 쌤께서 가져오시면서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 그러면 미야자겐지는 이 돼지를 그냥 무지하게 본 건가? 그럼 동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중이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동정. 네네. 동정의 인력, 동정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나보다 불쌍하게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도 위계가 작동합니다. 감정에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딱 반전을 쳐야 돼요. 동정을 해가지고 너보다 내가 잘나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동정이 나를 내가 너보다는 갈만하다 이렇게 올려주는 인식의 효과가 있죠. 자, 미야자와, 이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인데, 미야자와 겐지가 지금 너무 고통과 특히 이 노파크 돼지는 정말 이거를 읽는 사람이 돼지를 동정하게 만든 효과가 있으면 이건 잘 못 쓴 거예요. 동물보다 인간을 다시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죠. 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읽힌다면 잘못 쓴 거예요.
작품 분석을 할 때 이 작품을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을 분석을 하는 게 그게 불가능하지만 대충 이렇게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에 비춰가지고 그거를 구현한 작품의 수준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설쌤 느낌이 드시죠? 만약에 작중 인물들 사이에서 서로를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슬프다는 감정이 그 참 좋은 질문 같네 진짜로. 얘가 안 슬프다고 보는 건지 이건 조건 전체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 관점을 그냥 살게 하지 못하고 이 우주가 왜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쌍한데 그렇다고 나는 안 불쌍한 처지에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속에서 관점이 계속 적대와 충돌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요 조건 전체에 대한 애틋함이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논리적으로는 편지 1번. 요게 미야자와 겐지의 육식론 관점, 그 다음에 건너다 우리가 만들어 본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지금까지는 상권도 모르지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작이 있네요, 문제작. 그게 농업학교 대지죠, 농업학교 대지가. 그러면 관점의 밑에 떨어져 가지고 바보로 죽는 애들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에서 동정하라가 아니면 뭐지? 요걸 이제 그러면 해석을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 요 그럼 지금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정리 이 전체는 정리가 되고 네네. 그거는 알 것 같아요.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네, 알고 있고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슬픔이 네, 계속 있고 네, 그럼 여기서 동정은 뭘까 하는 생각은 이렇게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네. 그 동정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지금 뭐 연민, 피해자 이런 담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이 용이 누굴 동정하고 있나? 이 바보 같은 애들을 미워하고 있나? 불쌍해하고 있나? 이 뭐 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어젯밤에 저를 따지면 선생님들 글을 보는데 이게 별로 눈에 또 안 들어오는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급해가지고. 지금 나나 잘해. 나도 갈 길이 그만인데, 선생님 뭐 잘 쓰시겠지 뭐. 지금 내가 거기에 감나라 대추나라 그게 뭐가 돼? 내가 그거랑. 바빠. 그랬어. 그게, 건너가야 될 사람 입장에서 남이 뭐 들어오나? 제 요는. 내가 깨닫는 게 지금 바쁘고 중요한데, 선생님이 뭘 깨달으시든 그게 내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런 걸 생각한다면, 동정이라는 거는 그 신만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진짜 여유가, 네, 혜원쌤, 네. 어,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좀 얄팍하게 쓰긴 했지만 또 그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지금 소영쌤이 동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의문이 떠오르는데, 그 뒤에 해설 보니까 그 겐지가 그 채식을 갖다 5년 정도인가 했다는 아,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로 이제 좀 살았는데, 그렇다면은, 겐지도 이 동물이 이렇게 먹히는 거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떤 연민 때문에 자기도 채식주의로 돌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발 플러무드의 그 선생님의 그 얘기도 떠오르면서, 그 사람, 그러면, 이러한 나코톰의 꿈? 이런 데서도 이렇게 서로 먹히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 걸 갖다 인정하면서도 채식주의자로 간 건, 뭐랄까요. 약간 겐지가, 그런 지금 그 얘기까지 하는 건 겐지가 자기가 먹히는 존재까지 자기도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가지 못했던 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채식주의를 이게, 갖다 네, 실천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네, 알 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작가 개인사가 작품에 들어오려면 몇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찌 됐든 그러니까 왜 채식을 했냐라는 건 그 사람의 일기, 주변의 증언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고
작품과 작가가 거의 등치 안 됩니다. 여러분 글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으면 그게 또 언행일치 다 된 거고 그럼 신이지. 근데 이게 어떤 그 간극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는 언어라는 매질 때문이고 작가가 쓸 때 무의식에서 쓰기 때문에 작가의 의식과 그러니까 작품이 더 호환 관계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보다. 요까지 했고. 근데 채식을 했고 채식에 대한 거를 쓰는데 요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식을 하는 그 이유나 출발이 동정이라면은 인간 중심주의를 그냥 반복해서 작동시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작품에서 동정이 지금 아슬아슬한데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해보면은 그래도 용이라는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동정론에 서 있지는 않는다? 샤온쌤 말씀을 제가 그냥 순서대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지금 네.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동정이라는 감정이 동화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막 가질 때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뭐 연애를 하면은 우리 애기 이러잖아요. 그렇게 뭐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왜네 애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게 귀여운 대상, 작은 대상으로 내 안으로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작게만 내가 그게 뭐 좋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 내 관점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가 쉽습니다. 니체가 딱 싫어하잖아요. 음. 얘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지금 소영 선생님 질문은 좋네요. 동화라고 하는 이 장르 자체가 작은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되게 이렇게 뭐 좀 따뜻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가니까요. 연하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어, 저는 이게 되게 그 돼지 마지막에 읽는데 제가 약간 저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 약간 이런 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목련으로. 제가 좋아했던 목련의 그 아름다운 네네네. 마지막의 선으로. 근데 제가 그 도망가고 싶었던 그 저 자신이 좀 되게 싫더라고요. 아까 슬퍼. 네, 뭐지? 네네, 이 소식감. 이 서글픔을 좀 도망가고 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쨌든 먹고 있는 고기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해야 할지를 말해 주는 건가? '나는 어쨌든 교장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맞나? 그들은 승인까지 받았는데 나는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마트에서 사서 먹는 게 맞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동정보다는 우리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과연 너는 어디까지 윤리를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무겁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간에 그 무겁다는 단어도 있는데 그 기록 동자 있지 않습니까? 걔를 보고 그 아버지가 그거 되게 문제작이죠. 걔를 보고 아버지가 무섭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쌤의 작품은 그거네요. 기러기 동자로 일단 아니, 농업학교 돼지 가려고 그랬는데 기러기 동자를 잠깐 보면은 기러기 동자도 어 이게 여자 겐지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들어보고 뭐 배워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책이 이렇게 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야자와 겐지도 또 잘 쓰고 기러기 동자를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데요. 기러기 동자가 옛날 이야기예요. 자, 311쪽에 야르칸드라는 곳에 스리에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뭐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스리아케님이 엽총을 든 사촌 동생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보면은 사촌 동생은 심심풀이로 살생을 했습니다. 심심풀이.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살생을 하기 때문에 플랜턴 농업학교의 그 사람들보다 더 질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농업학교는 그래도 먹자 이런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목적적이고 자기 관점, 자기 취향 이런 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지영쌤이 그 앞문단 좋은데 이거를 작품에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사로잡히기보다 관점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진다. 그 다음에 남을 자기도 모르게 해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해 이랬더니 난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너 정말 잔인하구나. 생명은 슬픈 거야. 이렇게 또 슬픔이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슬픔이 나서 거듭 타일렀는데 왜 그런 얘기예요?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죠?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요 애가. 근데 이게 작품으로 보면 자, 작품을 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썼던 인물 다시 형상화한다는 거는 태보죠, 태보. 근데 이건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보세요. 거듭해서 타일렀는데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내가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그 총을 기러기 행렬을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다가 그때 이거 너무 잘 썼죠.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뾰족한 검은 총알이 올라와 맨 앞의 기러기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저쪽이 딴 데서 오나 이 사람이 죽인 것 같습니다. 이 사촌 동생이 전체 맥락이 왜냐면 이 집의 아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총을 쏘는 장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이제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기러기는 두세 번 흔들렸대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불이 타오기 시작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떠오르고 총알이 다시 솟아올라 다음 기러기, 또 기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이게 다다다다 쏴가지고 기러기들이 쭉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다음에 저도 여기를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요. 314쪽에 밑에서 열째 줄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그 떨어져 갔는데 떨어진 다음에 이들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애니미즘인데 이 영혼이 어떤 구간에서는 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인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팔을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제발 제 손자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래서 앞에 뭐 할아버지 뭐 이모 누구 다 죽었는데 애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얘도 맞은 애잖아요. 얘를 제발 살려주세요. 얘를 키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얘를 또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러기가 따 죽었는데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314쪽 마지막 문단에 우리는 하늘의 일족인데 죄가 있어서 그런데 총에 맞아서 업보를 다 했다잖아요. 무슨 이런 내가 총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너 때문에 그 죄로부터 풀려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셨죠? 여기서. 지금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단선적이지가 않고 이 정도 인과를 생각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진짜 수준 낮은 얘 있잖아요. 못 되네. 심의로 한 애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했어. 아니, 이게 인과가 이렇다니까요. 걔가 정말 지밖에 몰랐는데, 걔가 하는 모든 건 그래서 나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인과의 그물에서 어리석든 지혜롭든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 장 전체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 314쪽 마지막 문단에 이 미야자와 겐지의 우주가 너무 광활하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아까 뱀 허물 벗긴 용의 그 사냥꾼들도 진짜 허접한 애들인데 걔들 덕분에 깨달음의 세계가 일어났어. 겐지의 세계에 악이 없어요, 악이. 악은 그냥 뭐 잘못했지. 그런데 그게 전체로 보면 마땅하고 필요한. 그리고 전체는 부처님께로 가는 길에 있잖아요. 여기서 나쁜 애는 없어.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비난, 뭐, 너 그래서 나빠 이런 게 참 수준 낮은 얘기인 거죠. 이게 저는 여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고 진짜 음미해 볼 만한 건데, 그런데 그 아이가 당신이랑 인연이 있어요. 얘는 아직 죽어서 어디 갈 때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이로 키워주세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복잡해집니다. 나를 죽인 자 덕분에 내 죄가 풀렸어.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좋아하는데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온 뭐 망한 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아주 드라마틱한데 그 다음에는 그런데 국면으로 보면 나를 죽인 자의 집안의 자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적의 자식이 된다. 그래서 내 적이 나를 요 국면에서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게 미야자 겐지가 특별히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레비스트로스의 신화학에 요 패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포식자가 너그럽다는 것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선생님 나이가 좀 많다. 너그러운 거 다 줘.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이를 먹어 엄마야 이러면 그냥 고기가 못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거 하나랑 이게 지금 관점이 뒤집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야자 겐지가 이제 소영쌤 어떤 게 있냐 미야자 겐지의 문학론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가 관점을 넘나들게 해준다. 먹지 않더라도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 이야기를 어떤 노인이 전해주잖아요. 동화나 이야기라는 거는 관점을 넘는다는 거를 계속 가르쳐 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쪽에 보면은 어떤 애가 얘가 이제 기러기 동자니까 이 너무 애 못됐죠. 장난으로 돌 던진 거 아니에요? 돌 던지고 이런 애가 해치잖아요. 욕하고 애들이. 미야자와 겐지가 애들이라고 착하다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막 참고 그래서 스리야키님이 너 왜 그래? 이랬더니 317쪽에 그 여섯째 줄에 너 아까 안 울고 잘 참았네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죽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게 피해자 가해자 담론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되게 큰 건데 아버지, 저의 이전 할아버지는 말이죠. 몸에 총알을 7개나 가지고 이게 뭐겠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기억과 고통을 내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잖아요. 이게 제가 뭐 법 없이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저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러는데 근데 어 나보다 내가 가한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왜 이러시나의 기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기러기 동자죠, 기러기 동자. 자, 돌아가면은 기러기 동자가 형은 쌤 관점을 걷는 겁니다. 기러기였는데 인간이 되고, 원래는 또 인간이었는데 하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일생의 관점을 여러 개 건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해보면은 관점을 건넌다는 게 상태, 그 다음에 종교과학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기억을 갖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유리쌤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점을 건너는 거에 지금 우리 토론을 그냥 쌤이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되고 유리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기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잠이 안 들어. 그 다음에 막 괴로워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기러기 동자가 가끔 막 확 슬퍼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318쪽에 보면은 삶은 붕어 엄마 저거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그래서 생선을 찢어가지고 주면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져서 너무 슬퍼가지고 319쪽에 벌떡 일어나 총알처럼 밖으로 나가 막 목 놓아 울어. 그럼 이제 부모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길가에 망아지를 억지로 데려면 아버지 저러면 안 돼요. 그러면 320쪽에 망아지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320쪽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에 얘가 좀 무섭다고. 이 느낌 오시죠? 아, 이게 내가 나를 죽인 자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구원인데 그의 마음을 되게 흔들어 놓는 거죠. 당신이 한 일의 인과 더 큰 차원의 이 가해와 상해와 이런 거. 그래서 무섭게 느껴졌다. 이런 거 되게
직관적 윤리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320쪽에 공부가 뭔 소용이에요. 엄마 손이 거칠어지시는데 우리 바다가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하면 뭐 하나요? 엄마가 눈빛이 저렇게 퀭하신데 엄마 피부가 더 중요하시 이렇게 이게 대단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손이 거친데 공부를 해서 엄마 뭐 그런 거를 공부를 제가 좋아하는 거 그 앞에 그럴 거면 때려쳐 지리고 과학이고 엄마가 아픈데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보세요. 320주 그 엄마가 지금 병고에 시달리는 게 아니야. 손이 까칠까칠한.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손이 까칠까칠한데 책을 보는 건 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입해서 될 리가 있었으면 저 애들한테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그 밥에 들어가냐 이러면 애들이 들어가지 그럼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윤리 감각을 가져라. 내 까칠한 손을 보거라. 이게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던데. 아무튼 이게 타고나야 되나? 아무튼 이게 그 관점을 건너야 되는 거고 이게 그 기찻간에 애 품고 있는 부모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 그런 애가 되면 좋겠는데 하잖아요. 교육관도 들어있다. 관점을 건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소문을 보고 욱신거리고 그 다음에 322쪽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죽인 사람도 막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지금의 이 세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데 언젠간 헤어져야 되고 이런 게 또 막 파악이 되니까 이 기러기 동자가 자 관점을 아주 많이 건너고 있는 자에 깨달았다라기보다 용은 깨달았다기보다 중간에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기러기 동자가 슬프다 곤란하다 뭐 이런다기보다 많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세상의 아픔 슬픔 어머니라는 이 친엄마 아니잖아요. 친엄마 아닌 걸 알고 있고 근데 나를 잠깐 진짜 이게 이러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엄마여서가 아니라 내 일생의 이 구간에 나를 봐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아줌마가 이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필 당신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일 텐데 세상 모든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데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기러기 동자가 너무 애틋하게 자기 주변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떠나서 이 기러기 동자의 그런 게 그 있는 거는 건넌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하 쌤 어떠십니까 지금? 관점을 건너다도 했고 그런 게 주는 아슬함도 했고 그다음에 용과 마찬가지의 어떤 너그러움 같은 거를 이 죽은 기러기 부족이 다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연하 쌤 어떤 느낌이? 아름다운 정수리? 어,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악어의 눈에서도 막 자기는 멀리 가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멀리 가다가 그런 사건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까? 진짜 남의 자식도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새끼를 보면은 그런 게 아깝고, 이제 얘가 나를 떠나겠구나, 이런 게, 뭐, 저도 애들이 어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 공책에 한번 써보는 것은 내가 다른 새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너랑 같이 좀 훈련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다른 새끼를 낳거나 뭐, 제가 무슨 어떤 유치원을 차릴 건 아니지만, 타인에 대해서 그 배우러 나한테 와준 선생님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관점을 건넌다라는 주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상위 관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건넌다, 나를 준다, 이해한다, 겪는다,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자, 유리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되게 너무 좋다. 막 그게 아니라 느낌인데 어, 이 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배우니까 뭔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되게
그 상위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그냥 초월적인 시인적인 것이라서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뭐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비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슬처럼 그 모두를 이렇게 내리고 또 맞아요. 그 빛을 뿜어내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부처님의 행렬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 거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순수하고 겸손하게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변화 같은 것이 다 떠오르면서 근데 그것이 어떤 육식과 또 관련되는 부분은 정말 네, 너무 놀라워 가지고 지금 예. 너무 놀랍죠. 너무 우리 향원 쌤이 기쁨의 미소를 향원 쌤 왜 기쁘십니까? 정말 기가 차는 미소는 아니겠지. 아니요. 저 유리쌤의 그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기 생각으로 저렇게 잘 얘기할 수가 있을까 감탄하고 뛰는 웃음입니다. 유리쌤.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유리쌤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기현쌤이 쓰신 것 중에 그 신력의 금강석 결국 이슬이잖아요. 내려온다. 보석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우리를 작고 비루하게 만들지 않고 작지만 하는 걸 요게 여러분 힘을 내요. 작지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상위 관점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그 기러기 아이 이래서 뭔가 그러니까 훌륭하고 위대하고 깨달음의 이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계속 온다는 거를 동화가 알려줍니다. 동화가. 그럼 이거를 읽는 독자는 아까 연하쌤이 아니고 소영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고통이나 동정을 내가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석을 종합하면 좀 더 겸손하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거나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작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되게 심리학의 금강석 같으면 이게 이슬도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순에 빠지고 뭐 이런 것조차 나에게 위대한 깨달음의 바다에서 오는 그러한 대지 그다음에 하늘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위상적으로 내가 더 독자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자, 요까지 하고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을 오늘 많이 가야 되겠네요. 우리 10분에 만나요. 여기 딱 끊어가지고 이 쉬는 시간 이후는 인류학에서 말하는 증여론하고 향원쌤의 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 쉬고 오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